자, 그럼 이제 우리 실무 쪽 이제 보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이제 판례 내용만 잘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만 잘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민법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최단기간 보장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묘가 존재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면 영구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분묘기지권 범위. 자, 범위는 기지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자, 분묘기는 새로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 2장 자기 마음대로 명당짜리 찾아서 옮기는 거 돼, 안 돼? 안 되죠? 남의 땅은 자기 땅처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이제 2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기지권. 이때는 이 안에서는 옮길 수 있다, 없다? 이 집단으로 설치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 그 기지권 범위 안에서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중요하죠? 판례가 이제 시효로 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시효로 취득할 때는 지료 안 줘요.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하면, 그래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주는 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것도 같이 구분해야 돼.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는데 분묘 2장 특약 없이 토지를 팔았어. 그럼 자동으로 분묘기지권 생기잖아요. 자, 이런 걸 양도형 분묘기지권 그러는데, 이 경우는 팔 때부터 바로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바로 분묘기 성립했으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팔았을 때, 자기 토지를 팔았을 때는 바로. 시효 취득은 청구한 날로부터. 이거 두 개 구분 잘해.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 장사법. 자, 공설묘지,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 기간은 15년 그랬네요. 근데 15년이 아니라 30년이죠. 30년. 그리고 이제 연장 한 번 할 수 있고. 자, 가족 자연장지예요. 자, 가족은 1000 미만. 이건 맞아. 그런데 미리 신고하라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가족이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사전 신고. 맞죠? 묘지는 가족 묘지나 종중, 문중, 묘지는 사전 허가인데 자연장지는 뭐다? 신고. 자, 그래서 맞아. 법인만 허가입니다. 이거 구분해요. 그 다음 승낙 없이 남의 토지 묘를 설치했어. 그럼 이제 이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함부로 남의 묘에 하면 안 돼. 그 다음 자,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 사설묘지입니다. 한 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10. 그 다음에 합장을 하더라도 15 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설치기한이 종료된 분묘 연고자. 자, 그러면 설치기한이 종료된 날로부터 결국 뭐이라? 1년 내는 다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안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 답은 1번 이렇게 되고. 자, 임대차 농지입니다. 농지는 그렇게 최근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임대차만 하나만 좀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자, 여기 있는 것 정도만. 자, 임대차 계약은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이거 대항력.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그래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 자,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받고 농지를 받으면. 그럼 이거요. 마지막 5번 봐봐요. 자,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일 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이게 대항력 내용이야, 같은 거. 우리 주택이나 상가임대차처럼 똑같이. 그다음, 자, 여기 임대차는 반드시 뭘로 해라? 서면 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는 서면 계약. 자, 여기 표준계약서 있을까 없을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만.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누가? 주택이나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표준계약서는 누가 만든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권리금은 국장 같은 기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딱 하나 나오잖아 거기. 예, 거기 딱 하나 나오잖아. 여기는 농림축산식품. 왜? 농지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 그다음. 자, 농지 임대할 때는 몇 년 이상으로? 여기는 다 숫자 나오면 무조건 뭘 고르라? 3. 숫자 3 고르라고 그랬어요. 5년이 아니라. 근데 다년생 식물은 뭐다? 그건 5년. 우리 인삼은 몇 년? 6년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년생 식물은 5년 이상. 그리고 그냥 일반 다 뭐다? 3. 무조건 숫자 3. 농지 임대차에서 숫자 3. 3. 자, 그 다음에.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처리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둘이 싸우지 말고, 자, 시군 자치구청장 찾아가서 조정 신청하셨어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임대차.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간단하게 우리 책에도 있는 거 봐도 되고 안 봐도 돼. 혹시 나는 공법에서 농지법 공부해서 맞추겠다. 그럼 보고. 그거 아니요? 그건 아니요. 5번. 아니 왜 5번 찍어? 아까 말해 답이 없는 쪽으로 찍으라니까. 그것도 다 없는 쪽으로 찍어야지. 왜 5번 찍어? 근데 공법 선생님 5번 찍으래? 상당히 불안한 도박을 하네. 너무 불안한 도박이잖아 이거는 진짜. 야, 뭐 그런 도박은 또. 자, 이제 실명법 이제 보겠습니다. 자, 동법의 명의신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러니까 명의신탁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다?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물권 그랬잖아요. 소유권 그 밖에 물권.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은 돼. 그러면 채권은 채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뭐든지 모두 항상 이런 거 하면 틀리잖아요. 자,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명 이상의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공유로 등기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상호 명의신탁 그랬죠? 그러면 상호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제외된다. 제외. 자, 그런데 종중 명의로 한 것은 제외가 아니라 이건 특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외와 특례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제외는 이것 말고 우리 가등기 담보 있잖아요. 그리고 신탁법이랄지 자투법에 따라 신탁 등기한 것은 제외. 그 세 개는 제외. 그 다음에 특례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 세 개는 뭐다? 특례. 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신탁이 있다는 알지 못한 경우. 이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럼 이런 경우 물권 변동과 명의신탁 약정은 다 유효냐? 아니죠. 물권 변동은 유효인데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넘어간 등기는 유효인데 명의신탁 약정은 여전히 뭐다? 이건 무효죠. 신탁자 수탁자 짜고 치는 것은 무효. 자,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으로 처분했어요. 그래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이제 횡령죄 다 안 된다고 그랬죠? 네, 횡령죄는 다 안 된다. 답은 5번. 이제 횡령죄는 안 되니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쉽죠. 자, 89번. 자, 명의신탁. 이런 거는 항상 그림 그리라고 그랬어, 빨리.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하고 매도인 병과 매매계 한 다음 을한테 등기 넘겼다. 그러니까 이제 자, 병하고 자, 갑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 을한테 등기를 이렇게 넘겼잖아요. 근데 을이 나중에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거죠. 네. 자, 갑을과 명의신탁 약정과 을 명의로 격려된 등기 효력 모두 무효냐? 그렇죠. 이 약정도 무효, 이 등기도 무효. 맞네요. 자, 그럼 답 맞습니다. 그 다음 을 정관 매매. 을 정관 당연히 이건 유효죠.
그런데 알았다면 뭐야? 악의를 하더라도 뭐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취득할 수. 그 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갑이 을한테, 그럼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은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였다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이, 자, 갑한테 있어요? 소유권 누구한테? 여기 이거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병한테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직 갑한테 없어. 자기 게 아니니까 진정명이 이거 돼 안 돼? 이자가는 돼 안 돼? 이자가는 되죠. 왜? 신탁자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이자가는 되는데 삼자가는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이건 삼자가는 안 돼. 자,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을 수탁자는 1년 3천이 아니라 3년이야 1억이야죠. 3년이야. 그래서 3.1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불렀다고 했죠. 자, 그래서 답은, 자, 1번. 네. 대위 3번? 아, 이제 이 대위는 되지. 아까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이렇게 원상에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그건 되는데 바로 이렇게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는 안 된다. 자, 90번.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 수탁자라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을은 명의신탁이 있음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을명을 했다. 자, 이건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죠. 자, 갑과 을은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이제, 자, 매수 자금을 주니까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자,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선이란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이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약정은 다 무효. 자, 다 무효. 그다음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이게 무효니까 계약 해지라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그다음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선이니까 이거 유효하게 넘어가죠. 아, 유효하니까 말소를 해 못해? 못하죠. 그래서 말소 청구 안 된다. 자, 갑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갑이 취득해요? 아니, 이거 소유권,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죠. 을. 자,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 자,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았습니다. 이제 악이란 얘기죠? 자, 악이면 이제 이게 무효가 되겠죠? 그럼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병한테 있겠죠. 그런데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등기한죠. 정한테 팔아먹었네요? 자, 소유권 취득 못해요? 하죠. 이건 전혀 이건 상관없잖아요. 이건 소유권, 왜? 이게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소유권 취득한다. 옳은 것은 없죠. 이런 거 불안해하지만 하나도 없을 리가 없어. 이러지 말고. 하나는 이렇게 짜지 말고. 이게 이제 개수면 불안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아니니까 잡을 고르지. 이거 개수로 냈다가는 하나, 둘, 셋, 넷, 5개. 내년에는 개수로 바꿀 거야. 이거 그대로. 이거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게. 문제 하나 만들려면 힘들어. 개수로 해가지고. 자, 개공사 갑을 임차인. 자, 항상 이거 잘 봐야 돼. 임차인이 누구, 임대인이 누군지 이걸 꼭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 때는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자, 틀린 거. 자, 특히 이제 임차인에 초점을 맞추세요. 주택이나 상가는 임차인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을. 자, 병은 을이 임대차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합니다. 그렇죠? 이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자, 그래서 갱신이 됐어. 그럼 존속기간 얼마로 본다? 2년. 그렇죠. 자, 주택은 이 말이 있어요. 상가는 없어요. 상가는 1년으로 본다 이 말 없어요. 자, 묵시적으로 갱신됐어요. 자, 그럼 아무 데나 통지하고 나갈 수 있죠? 자, 이건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 하는 거지 임대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틀렸네. 자, 그 다음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럼 임차인 을은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 이런 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 자, 우리 최우선 변제는 꼭 알아놔야 돼요. 최우선 변제자. 소액 임차인은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자, 이걸 조심할 게, 이거. 다른 담보물권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우선 변제 같으면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순서를 따져서 먼저니까. 근데 여기는 순서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때 다른 물권자 말은 선순위 플러스 후순위 무조건 다 먼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담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뭐라고 하냐? 후순위 권리자보다 이렇게 장난쳐. 그러면 틀려요. 최우선은 순서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받는다. 그 다음. 그러려면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으면 조건이 있죠. 뭐냐? 경매 등기 전에. 자, 이거 중요해요.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왜? 순서 안 따지니까. 그럼 최우선 변제 무조건 다 보장되냐? 그게 아니라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왜냐면 다른 채권자 받아갈 돈 남겨놔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됐어. 그럼 이제 그 사람 이사를 나갔겠죠? 자, 그럼 A는 이사를 갔어요. 자, 이사 가서 방이 비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B가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 B는 최우선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이미 A가 최우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자,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요. 자,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담보물권, 다시 말해 저당권자가 설정돼 있어, 그 주택에. 그러면 저당권 설정 시점의 법을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3년 2월 21일 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서울이라면 1억 6,500에 5,500 최우선 변제 받는데, 만일 저당권자가 2022년도에 저당권자가 있어. 그럼 개정되기 전이죠. 그럼 전껏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외우는 거 아니니까 이 문구를 알아두세요.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이거. 자, 이거 틀어졌네, 이것도. 답 2번이에요. 한 개 오류 할 때마다 얼마씩 더 줬네.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이제 올려달라고 협상하려고 일부러 틀리게 했나? 이거. 자, 틀린 거. 자, 주택입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청구 소송. 그러니까 이거 잘 나와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를 했다. 그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경매 신청은 안 돼요. 그건 채권이니까. 그런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얻었어. 그럼 판결문 가지고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있어. 이게 강제 경매야. 대신 혜택이 있죠. 반대 의무 이행이나 그 다음에 이행 제공을 집행기 요건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 비워주지 않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우리 증액 청구는 얼마 넘지 마라. 5% 넘지 마라. 그런데 이거 증액이 있은 후 1년 내에는 뭐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만 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증액 제한은요. 첫 번째,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할 때, 그리고 계약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합의로 할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그 다음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 이것도 많이 봤죠? 자, 연 10%, 한국은행 공시기준금리 2%를 뭐 해라? 더해라. 그래가지고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넘을 수 없다. 자,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할 때는, 자, 여기 나오네요. 법무부 장관이 만든다고 그랬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자, 그래서 이때는 적용되는 게 아니다. 답은 3번.
자, 옳은 거 이제 상가입니다. 이제 계약갱신 요건으로서 이제 옳은 거. 자,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냐? 아니죠. 이거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은 6개월에서 2개월, 상가는 1개월 이렇게 이때 해야 된다. 자,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묵시갱신 준용되는 거. 이건 주택에만 있지 상가에는 이게 있다 없다. 이게 없다고 그랬죠. 상가는. 이건 주택에만 있어요.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없어요. 그리고 또 없는 게 뭐예요? 기간 1년으로 본다. 주택은 2년으로 본다 했는데 여기는 1년으로 본다. 그 말 없어요. 자, 이건 맨날 나오잖아요. 자,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했어.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해서 이걸 할 수 있다. 이거 잘 나와. 이건 맞네. 그 다음. 갱신됐습니다.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대신 이제 증액은 5% 넘지 마라. 대신 지역별 보증금 초과하는 임대차는 그거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까지 보장해 줄 거냐? 최초 기간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몇 년? 10년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5천에 월 차임 100만원. 자, 서울 소재 상가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환산하세요. 제일 먼저. 자, 그럼 5천 플러스 월세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억. 그러니까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자, 그럼 일단 상가임대 적용되잖아요. 자, 틀린 거 1번. 근데 이제 이때, 자, 2025년 6월 20일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즉, 대항요건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날 확정일자 받았네. 그럼 원래 확정일자에는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 아니 다음 날엔 받은 날.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로부터 대항력이 다음 날이고. 그런데 확정일자 받은 날인데 문제는 대항력이 전제돼야 돼. 근데 같은 날짜잖아.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21일 우선 변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21일. 그 다음. 자, 보증금 증액. 자, 얼마 넘지 마라? 5%. 보증금이 5천이야. 5천에 250원. 5% 맞죠? 5%. 그러니까 이때까지 인정된다. 네. 자, 차임이 200만원 연체됐네. 그럼 월 차임이 100만원이니까 200만원 몇 기? 2기. 2번 밀렸네요. 3기 밀려야 연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3기. 그렇게 해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거 조심하세요. 다른 데 모의고사 보니까 3기 연체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나요? 아니죠. 임대인이 해지, 이거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자동으로 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3번 밀리건 5번 밀리건 7번 밀리건 임대인이 좀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계속 계약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지된다 이러면 안 돼. 그런 표현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해지하는 거지. 그 다음 경매로 넘어갑니다. 22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 이거 뭐예요? 아까 최우선. 그러면 상가는 서울입니다. 6500 이하일 때 2200 최우선 변제 받거든요. 그럼 보증금이 6500 이하. 보증금 5000 그랬잖아요. 그럼 6500 안 넘었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돼 안 돼? 된다 이러면 안 돼. 상가는 이 보증금을 따질 때 환산 이걸로 따지는 거야. 환산. 자, 그러면 1억 5천이야. 1억 5천. 6500 넘어 안 넘어? 넘으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으로 따진다. 환산 보증금. 자, 그 다음에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때. 약정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때는 월차면 10만원이면 100만원에 10만원이니까 이거 10%잖아요. 5% 넘었네? 그럼 10% 증액 청구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아까 재계약할 때는 5% 한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래서 10%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싫으면 나가면 돼 그냥. 자, 갑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의 인적사항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인적사항까지? 인적사항은 당사자들만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미 계약 체결했어 안 했어? 이미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죠 자기는. 당사자니까 인적사항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미 계약 체결한 당사자. 아까는 계약 체결하려고 했고 이번에는 이미 다 체결하고 확정일자 다 마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틀린 거.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두 개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분석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대항력권 갖춘 날짜와 저당권 등기한 날짜가 같네? 그럼 대항력은 다음 날로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다? 저당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 맨날 나오죠, 유치권? 자,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거절하지. 야, 너 돈 갚아. 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일단 임차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최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단 말은 가압류보다 선순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해야 되죠. 즉 말속이 좀 위에 있으니까. 근데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돼? 소멸.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니까 인수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압류 효력이 발생된 후에 나타난 유치권자는 매수인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97번. 자, 법원 경매. 자,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네, 경매 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래요. 둘 중에 빠른 날 생깁니다. 그런데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갚아. 그래서 이제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강제나 의무 경매 개시 결정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 기밀이 또 들어와. 그럼 커트하는 게 아니라 받아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한 거에 따라 진행한다. 그래서. 자, 차순위 신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금액이 얼마야 된다고요? 최고가에서 입찰 보증금 뺀 거보다 많이 써야 돼. 많이. 그 다음 재매각은 뭐야? 대금 납부기간 나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거 포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 재수 없는 놈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재매각. 그럼 이때 포기한 이 전 매수인 또 참가한다 못한다? 당연히 못한다. 너 때문에 다시 하는데.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포기하면 나중에 입찰 보증금 뺏어버린다고 그랬죠. 입찰 보증금 안 돌려. 자, 인도명령입니다. 안 나가고 버티면 이제 신청해서 6개월에 이제 신청을 쫓아낸다고 그랬죠. 이거 6개월 알아놔야 돼. 그런데 아무나 쫓아낸 게 아니라 뭐예요? 대항할 수 없는 사람. 여기 대항할 수 있는 권원, 대항력이 있으면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못 쫓아내죠. 이 사람은 못 쫓아낸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는 사람 쫓아내지. 자, 답 5번. 자, 그 다음. 자, 경매. 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랬어요. 그럼 언제 압류 효력이 발생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많았어. 그래서 법을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종기를 정해줬어. 배당 요구 종기.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하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걸 일명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매수 신청 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잖아요. 그 다음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자, 여기서 매각 대금은 최고가 쓴 금액 있죠. 그 사람이 사겠다 한 금액이 매각. 자,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농지증이에요. 자, 이거를 매수 신고할 때 제출해요. 매수 신고 경매 참가할 때 지가 1등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했어? 자, 그래서 매수 신고 시간이라 뭐다? 매각 결정기일.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농지증 가지고 와야 이제 허가해주고, 안 그러면 불허가고. 이렇게. 자, 최초 매각 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간격을 두라 그랬네요. 예. 그래서 자, 2월 1일 날 공고해요. 그러면 2월 15일 날 경매일이에요. 그래야 이 공고 날짜를 보고 2주 동안에 우리가 임장 활동도 하고 권리 분석하고 준비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은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뒤, 그렇죠. 이제 7일 이내로 이렇게 정합니다. 자, 매수인, 경락받은 사람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취득한다고 그랬죠? 등기 이런 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이, 등기 필요 없이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등기는 나중에 하긴 해야 돼요. 자기 거니까. 대신 이제 이 등기가 이제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 등기 비용은 본인이 내야 돼요. 등기 비용. 자, 그래서 옳은 거 4번. 자, 이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자, 옳은 거. 자, 우리가 매수 신청 대리는 자기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항상 중개 사무소 소재지, 여기 지방법원장입니다. 여기. 그다음 여기 중요한 게 매수 신청 대리 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 설정. 이게 우리 중개사법하고 다르죠. 왜냐면 이미 개공사니까. 그 다음에 매수증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사는 신청일 전 1년에 여기도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아하, 근데 이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 그랬죠? 자, 법원 행정처장. 자,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여기는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원. 그리고 법인은 얼마? 3만원. 그래서 수입인지 정부 수입인 우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중개사법이 조례고 여기는 2만원 3만원.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을 받았어요. 그럼 며칠 내에 등록해 주냐? 여기는 7일이 아니라 14일. 더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이제 2번. 자, 이제 라스트. 힘들게 왔네. 자, 우리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소공사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 자, 여기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확인설명서 작성해. 우리는 계약을 할 때, 우리는 확인설명서는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계약할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5년간 5년. 자,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자, 사무소 이전했어. 자, 이전한 날로부터인데 이게 이제 뭐야?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이전했으면 이전한 날, 휴업했으면 휴업한 날. 그래서 10일 이내 누구에게? 지방법원장에게 신고. 이렇게 되죠.
이제 중개업을 휴업했습니다. 중개업을 휴업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중개업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정지를 얻어맞았어요. 그 기간 동안은 똑같이 매수증 대리도 한다 못한다. 그러면 필요적 업무정지, 의무적 업무정지. 필요적이잖아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적인 할 수도 있잖아요. 중개업을 못하면 매수증 대리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필요적 업무정지라니까.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래야 돼. 그런데 여기 매수 신청되는 업무정지 기간이 뭐예요? 6개월이 아니라 1개월에서 2년. 자, 그래서 2년 이내 기간이래야지. 여기는 무려 2년.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대해 위임인에게, 자, 이것도 조심해. 위임계약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 그리고 시기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 기한일. 대금 지급 기한일.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는 백산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백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2시간 만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한 과목당 이제 2시간마다 끝내서 하루에 전 과목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점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오늘 프린트 나눠진 거 있죠? 그 구분소요.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이상하게 이게 계속 나와. 그래서 최근 5년간 계속 한 문제 나왔어. 우리 실무에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하자니 찝찝하니까. 너무, 아니, 그래서 이거 민사특별법에서 해야 안 해? 민사특별법 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민법 선생도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그나마 이거, 그러면 집합금 부분 다 하냐? 아니요, 이거. 집합금 뒷부분 아주 뺀 거야.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 근데 거기서 한 문제 나와. 그럼 이런 것을 공부한다, 버린다. 그래서 대부분 집합금물법 버리잖아. 민사특별법 시간에. 안 그래? 그래, 여기 했어? 그러니까 간단한 것만. 대부분 다 간단한 것만. 그래서 민법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보자 이거예요. 자, 잠깐.